1 뺑! 자, 이제 5형식까지 나가고 새로운 챕터를 들어갈 거예요. 자, 간단하게 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품사가 뭔지는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명형, 부동, 전치사, 접속사, 관사, 감탄사, 구화절 얘기도 했었고요. 뭐 종속절, 부사절, 주절 다 정립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장의 성분을 만든다고 했고, 문장의 성분이라 함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어. 그쵸? 각각 여기 명사라는 품사가 들어가고, 서술어는 동사라는 품사, 그리고 여기 명사, 부어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간다고 했고, 주격부어와 목적격부어, 2형식, 5형식 이렇게 두 개로 또 나뉘어지는 거였어요. 자, 이 성분이 결합되는 몇 가지 방식, 5가지 방식을 5형식이라고 했는데, 5형식이라 함은 뭐예요?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오고 그 동사의 어디에 따라 뒷구조, 여기가 핵심이죠. 동사 뒷구조에 따라서 1, 2, 3, 4, 5형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형식들의 특징을 외우셔야 되는 거지. 주어 동사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다음 주어 동사 주격보 그렇게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죠. 주어 동사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나 부사가 나오거나 혹은 대열로 시작하는, 그죠? 그럼 1형식이고, 주어 동사 주격부어 그걸 넘어서서 비동사, 오감동사, 비과목동사, 리메인형 동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하나, 4형식은 목적어 2개, 에게, 을를 그게 있었고,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는 에게, 을를 위치 바꾸고 전치사 투나 포나 오브 셋 중 하나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시험은 목적 보어만 나오고 굉장히 딥하고 자세하게 나중에 할 테니 우선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자. 목적 보어에 명사나 형용사 나오는데 M, D, B, F, C, K 그거하고 name, elect, call 그 동사들은 외워주셔야죠. 거기까지 한 게 챕터 1이에요. 많이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챕터 2 새로운 챕터를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여러 가지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여러 동사 형태들, 동사어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수의일치는 얘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단수명사엔 단수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동사엔 s를 붙여야 된다는 말 이제 이해될 거예요. 이제 그 수의일치를 제외하고 원래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해볼까요? 시제, 그리고 조동사, 따라해볼게요. 조동사. 그리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가정법. 따라해보세요. 가정법. 이렇게 4가지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거 4가지 다 배워야 되는데 우리 책에선 이거 안 배웁니다. 가정법은 입문이 끝나고 기본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들어가 봅시다. 챕터 2 뭐 배우는 거라고요?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 동사 중에서도 시제부터 배우는 거다. 시제가 봅시다. 여러분, 시제가 뭐예요? 이 시자가 뭐냐면 때의 시자입니다. 때, 시간 할 때 시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제가 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시제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시제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시제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 당연히 동사를 이용합니다. 동사만 움직이는 게 아니야. 동사와 이제 부사 표현, 적절한 부사 표현의 콜라보를 통해 나타내는 거죠. 뭔 소리예요? 되게 쉬워요.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다가 eat이잖아요. 그런데 먹었다라고 썼어. 그럼 ate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자, ate인데, 자, 그래서 주변에 뭐가 보여요?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먹었다.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내일 먹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바로는 will 한 다음에 이어 먹을 거야가 되겠죠. 그럼 yesterday 쓰면 안 되잖아요. 내일이라고 써야 되니까 tomorrow. 이게 뭐예요? 적절한 부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과거구나 현재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제라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뭐 전혀 어렵지 않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제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저랑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제라는 게 또 시간의 흐름이다 보니까 그림으로 설명하면 좀 더 편하거든요. 시제의 종류가 뭐가 있고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종류에 뭐가 있냐?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아니야.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그것보다. 자, 따라 볼게요. 종류에는 시제 종류에는 따라해 봅니다. 일반 시제 따라해 보세요. 일반 시제. 다시 한번 일반 시제. 일반 시제. 자, 그다음에 다시 해 봅니다. 완료 시제. 따라해 보세요. 완료 시제. 다시 한번 시작. 완료 시제. 좋아.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해 봅니다.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진행 시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 일반 시제와 진행 시제일 겁니다. 그럼 일반 시제는 뭐예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그 이후를 갖다가 미래로 하는 거 과현미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시제부터 할게요. 진행 시제는 뭐예요? 하고 있는 중이다.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라면. 과거라면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요 모양을 활용한 거 BING 이 모양을 활용한 게 우리가 진행 시제라고 배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싫어하게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이제 이 완료 시제라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영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완료 시제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완료 시제가 왜 어렵냐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말을 배우려다 보니까 뭔가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 완료 시제는 각각의 일반 시제에 대한 완료 시제가 있어요. 뭔 소리야? 과거에 완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완료가 있는 것이고 과거 완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에 대한 완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현재 완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완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미래 완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행 시제가 있잖아요. 이 진행 시제는요. 일반 시제와 완료 시제 각각에 대한 진행이 다 있습니다. 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다 있어요. 그 다 있는 것들은 우리가 천일문 기본에서 할 거예요. 여기서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귀여운 것들만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다 있다고 했으니까 진행 시제는 몇 개입니까?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시제는 종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하기 2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2시제라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말이 12시제지 그냥 나열해 놔서 어려워 본 것 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 어쨌든 12시제 이 10이라는 말이 집착하지 말고 크게 세 가지로 보라고 했죠? 일반 시제 따라해보세요. 일반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일반 시제는 다 할 거고 완료 시제는 각각 일반 시제에 대해 있는 것이고 진행 시제는 모든 시제에 다 있는 거니까 6개가 나오는 거다. 이건 나중에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생긴 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림을 좀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자, 과거라는 것은 요거죠. 동사 모양 다음에 뒤에 뭐 붙이는 거죠? ed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동사 뒤에 ed를 붙이는데 근데 그 동사 뒤에 ed를 붙이지 않고 생긴 게 좀 변태적으로 생긴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make, made잖아요. 그냥 ed를 붙인 게 아니라 made잖아요. teach의 과거형이 뭡니까? taught,잖아요. taught. 에? bring의 과거형 brought 뭐 이런 거잖아요. 생긴 게 다르죠. 그냥 ed에 붙인 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규칙, 너무 규칙적이지 않아요.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것이고 불규칙 동사 3단 변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했더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모르겠다. 이거는요, 불규칙 동사 표라고 있어요. 모르면 다운받아서 스스로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여기서 해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불규칙 동사라는 건 여러분 다운받아 보시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현재형일 겁니다. make, 그 다음에 과거형 나와 있을 것이고요. made, 그 다음 pp형. pp형이라는 거. pp형 뭔지 모르셔도 우선 외우세요.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pp형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ake, made, made, teach, taught, bring, brought. 형태가 다양해요. cut, put. 어쨌든 외우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거 보통 그래서 초등학교 때 혹은 중1 때 많이 외우는 겁니다. 좀 모르겠는데요? 아휴, 거기까지 챙겨줄 순 없다고요. 자, 그래서 불규칙 동사 이거는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형은 요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고요. 자, 현재 시제. 현재 시제에서 사실 좀 배울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어 공부 많이 해봤거든요. 시제를 깊게 파면 깊게 팔수록 뭔가 계속 깊게 더 들어가는 느낌이야.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 왜 들어요? 천일문 기본을 나중에 들으려고. 그리고 핵심이나 완성 들어서 나중에 영어 시험 보려고 듣는 거잖아요. 박사가 되려고 이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거나 너무 지엽적인 거는 괜히 여러분들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은데 더 의욕을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거죠. 지엽적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문들 중에 좀 지엽적인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설명만 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이건 참고만, 그러니까 막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고만 하면 된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넘기세요. 알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시제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제 파트를 보는 사람들이, 저는 12시제라고 표현했지만, 박사님들에 따라서 뭐 시와 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약간의 관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시험 나오기 좀 애매하죠? 예,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배우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어쨌든 현재 시제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시제는 동사 쓴 다음에 수일치에 따라서 s나 es 붙인다.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만. 그리고 미래는 뭘 써요? 동사에 will 붙인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제 다 알고 있네. 자, 근데 완료 시제는 생긴 게 어떻겠습니까? 완료 시제는 PP 모양을 다 붙여야 돼. 다시. 완료가 들어가면 어떤 모양을 붙인다고요? PP라는 말을 붙이셔야 돼요. 그럼 과거 완료에도 뭐가 들어가고? PP. 현재 완료에도 뭐가 들어가고? PP. 미래 완료에도 뭐가 들어가? PP가 들어가. 근데 pp만 쓰는 게 아니라 pp랑 붙어서 뭔가를 써줘야 돼. 그게 뭐냐면 have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라고? have. 이때 have는 가지다 아닙니다. 조동사 have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납니다. 어쨌든 그 have 모양을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p, have 모양을 활용해 줘야 돼. 그래서 과거 완료는 생긴 게 have의 과거형 써줘야겠죠? had 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d pp. 생긴 건 여래요. 과거 완료라 하면 had pp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have를 활용하는 거라며. 근데 그 현재형이잖아. 그래서 have pp라고 쓰든지 주어가 단수라면 has pp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래 완료는 뭐겠어요? have를 미래 모양으로 만들어주니까 will have가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pp가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will have pp. 자, 그런데 이게 천일문 인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려운 건 안 나가요.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양만 우선은 알고 계시고요. 과거 완료나 미래 완료. 이 책에서는 현재 완료만 다룰 겁니다.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는 천일문 기본에서 다룰 거예요. 천일문 기본에서 다룰 거예요. X표 쳤다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모양은 외우세요. 과거 완료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건 알겠죠? 모양은 좀 눈에 익히라고. 그리고 진행 시제라는 것도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과거 진행 같은 경우에는 was ing, 현재 진행은 is am are ing, 미래 완료는 will be ing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은 선생님은 기본에서 할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정리 좀 해봅시다. 시제가 뭐예요? 시간의 흐름. 종류가 크게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시제와? 일반 시제와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있다. 일반 시제 3개, 완료 시제 3개, 진행 시제 6개. 도합 몇 시제? 12시제라고 하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야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가 있는데 생긴 거는 눈에 익혀두시라. 여기서는 현재 완료만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진행 시제도 요 과거, 현재, 미래 진행만 우선 할 것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그림으로 좀 볼게요. 그림으로. 절대 깊게 안 나갈 거예요. 절대 깊게 안 나갈 겁니다. 요 정도는 따라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시제를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릴 겁니다. 뿅! 이렇게 하나. 아, 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나 그리고 그 옆에 하나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 더 그릴 겁니다. 4개 그릴 거예요. 4개.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 그었던 이 선 있잖아요. 이 선을 갖다가 현재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현재예요. 현재. 현재라는 점이죠. 점, 현재라는 점. 그럼 그 현재라는 점 옆에 있는 이 점은 뭐라고 하겠어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아, 그럼 눈치가 보이죠? 현재 옆에 있는 이 점은 당연히 무슨 점이겠어요? 과거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잘 들으세요. 영어는 따라해보세요. 영어는 따라해보세요. 영어는 과거 이전을 나타낼 수 있다. 뭐라고? 시작. 영어는 과거 이전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과거의 큰형님이다 싶어갖고 대과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과거 이렇게 대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대과거라는 점이 있구나. 알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이 점들이 일반 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제 포인트. 선생님, 대과거 뭐예요? 아,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자, 그리고 이제 완료 시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봅시다. 자, 좀 알아두시겠어요? 일반 시제는 이렇게 제가 뭐라고 표현해 드렸죠? 점이라고 표현해 드렸잖아요. 일반 시제는 점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료 시제는 선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선의 이미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현재 분류부터 현재 완료부터 그을 건데 현재 완료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라고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이 현재까지 이 이 선을 갖다가 현재 완료라고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선이 현재와 맞닿아 있죠? 그래서 선은 완료인데요. 선은 완료인데요. 현재랑 맞닿아 있으니까 현재 완료라고 여기를 표시할 겁니다. 생긴 건 have pp나 has pp고요. 자, 그리고 과거 완료라는 게 있는데 이 과거라는 지점 있잖아요.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거 이전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만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제가 선의 개념, 선은 완료라고 했죠? 완료는 선은 완료다. 완료는 선이에요. 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표현은 had pp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생긴 건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딜 봐도 딱 봐도 미래 완료는 어떻게 긋는지 알겠네. 요 느낌으로 긋는 게 우리가 당연히 무슨 완료라는 거예요? 선은 완료다. 완료는 선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다. 됐죠? 일반 시제는 점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완료 시제는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각각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그림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천일문 입문에서는 이 그림 왜 그렸어? 뭐 안 그려도 이해되네 쉽네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를 배우는 순간 선이 매우 유용해질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럼 대과거는 뭐예요 싶은데 과거 완료하고 대과거는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 다시요. 대과거라는 말과 과거 완료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원래는 대과거도 이 점 개념이고 과거 완료는 선 개념이지만 그거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과거의 이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의 이전을 따지지 않아. 그냥 과거지. 하지만 영어에선 과거 이전을 따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세요. 걔를 갖다가 대과거, 과거 완료 똑같이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뭐만 배운다고요? 현재 완료와 과거, 현재, 미래 이 네 가지만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깨졌어. 시작합시다. 절대 지엽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시작할 겁니다.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때 의미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유닛 6, 7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언제까지요? 현재 완료 나오기 전까지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외우진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라는 부분은 그냥 적어두시고 그럴 수 있구나만 하시고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Your idea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너의 아이디어 주어니까 가 sounds 들린다.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뭐 좋게 들린다는 거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의 오감 동사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들린다. 뭐 현재 시제니까요. 수요일치 맞춰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너무 집착하지 말고. 파이널 이그잼이 그러니까 기말고사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는 미드텀이라고 하죠. 미드텀 이게 중간고사입니다. 파이널 이그잼은 기말고사죠. 그럼 기말고사 가 시작한다. 언제요? 요번 수요일에죠. 요번 수요일에 시작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수요일에 생긴 건 명사지만 이거 부사처럼 처리를 해야겠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사적 대격. 근데 부사적 대격이란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맨날 말하지만 생긴 건 명사지만 부사처럼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죠.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이번 수요일에 라는 건 아직 지금은 아니고 다가올 미래잖아요. 이게 암시하는 바가 뭡니까? 이 부사표현이 암시하는 바가 뭐예요? 미래잖아요. 근데 시제는 요거 지금 현재잖아요. 자 봅시다. 알아두세요. 현재 시제를 썼지만 뭐가 나온다면 미래 부사 표현이요. 미래 부사 표현을 쓰면 당연히 얘가 잡아먹어. 얘를. 그래서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말고사는 수요일에 볼 거야. 시작할 거야. 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반드시 좀 가져가시라.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will 이거 쓰면 안 돼요? will 써도 되지. 근데 얘도 된다고. 52번. He needs help.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help 다음에 wish이 나올 거거든요. help 다음에 wish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help 다음에 나오는 wish은 about이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 말 자체를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전치사는 어떤 뜻이 있다? about의 뜻이 있다. 써보세요. 모든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 그의 수학 숙제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with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함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about이라고 붙여보세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간단한 것은 너무 시제에 집착하지 말고요. The train for Busan. 부산 행 열차. 가. leaves. 단수명사니까 단수동사 나온 거 보이시죠? 떠난다. 몇 시에? 오늘 3시에 떠날 거다. 그 말이죠. 오늘 3시에 떠날 거다.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This Wednesday랑 똑같잖아요. 오늘 6시에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이 있잖아요. 그럼 떠날 것이다 라는 will leave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얘가 잡아먹는다고 여기에 쓰인 현재 표현을 빡!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밑줄 친 동사가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현재냐 미래냐? 그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알겠네. 그럼 읽어봅시다. He seems, look, seem, appear. 오감동사 있었죠? look, seem, appear.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가 착하고 친근한 것처럼 보여. 모두에게. 미래 부사 표현이 없으면 그냥 현재 쓴 거지 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밑에 걸 보니까 The department stores sale. 백화점 할인이지. 백화점 할인이 끝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next week라고 나왔잖아. 다음 주에 끝날 것이다. 이 and를 그냥 will and 써도 된다고요. 누가 봐도 얘가 의미를 잡아먹어요. 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하나 들어온 겁니다. 현재 시제를 써놓고서 미래 부사 표현 쓰면 얘가 잡아먹어. 미래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자, 뭔가 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그러할 걸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격언이나 속담. 격언이나 속담도 뭔가 진리의 성격이거든요. 계속 뭔가 아우르는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아우르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격언, 속담, 진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현재 시제를 써야 합니다. 현재 시제를 써야 돼. 현재 시제. 조금 더 얘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습관이나 격언, 속담, 진리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얘네들의 특징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 이러한 의미를 담은 것들이 이 습관이나 격언, 속담, 진리 걔네들이죠. 일반적인 물은 100도씨에서 끓죠. 그건 1000년 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3000년이 된 기념으로 물은 50도에서도 끓게 해주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로 표현한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해는요.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동쪽에서 5000년 전에도 동쪽에서 떴고요. 지금도 동쪽에서 뜨고 한 억년이 지나도 지구가 있다면 언제나 동쪽에서 뜰 겁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진리적인 것도 당연히 현재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맨날 커피를 마셔. 어제도 커피 마셨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실 거야. 그런 습관 이런 거 현재 쓴다라는 거. 알겠죠?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시라. 그럼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쑥 들어온 개념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현재 시제에 적으세요. 현재 시제에 뭐를 쓰면 미래 부사 표현 쓰면은 미래처럼 인식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습관, 진리, 격언, 속담 이런 거. 이러한 뉘앙스를 가진 거 현재 시제 쓴다라는 거죠. 겁니다. 그가 sometimes는 가끔씩이죠. 가끔씩 bite 문다. 뭐를? fingernails 손톱 물어 뜯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어떤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현재 시제 써준 거다.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라는 일반적인 진리, 현재 시제 쓰는 겁니다. 이 과거 시제 쓰는 건 뭐 지금은 그럼 안 그런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 그럼 태양이 rises, 뜬다. 어디에서? 동쪽에서. and or but은 병렬구조. 그럼 set랑 이어지는 거니까 해가 뜨고 진다. 어디에서? 서쪽에서. 이러한 습관, 격언, 속담, 진리, 현재 시제 쓰는 거라고요. 현재 시제 쓴 거.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넘어갑니다. Do you often get cold in winter? 너 종종 get cold? 여기서 추움을 얻는다라는 건 의역하셔야겠죠. 감기 걸린다는 소리로 이해하셔야겠죠. 겨울에 감기 걸리니? 그러한 습관을 얘기한 거예요. 너 겨울만 되면 그렇게 종종 감기가 걸려. 그런 습관이 있어. 현재 시제 써준 것이다. I review my daily to-do list. 내가 review. 다시 점검한다는 거죠. 다시 본다는 거예요. 뭐를요? 나의 매일의 to-do 리스트니까 해야 할 일들이죠. 나의 해야 할 일들을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나의 플래너에 있는 to-do 리스트들을 리뷰합니다. 매 밤마다 그 말이잖아. 매일 밤마다 그런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습관, 현재 시제를 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건 속담입니다. 옆에 proverb라고 나와 있잖아요. 외워주셔야겠죠? 하나만 더 쓸까요? 이거 말고도 saying이란 말이 있는데 얘도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속담이나 격언이란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현재 시제를 지금 쓴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A stitch in time. 스티치가 꿰매다. 꿰는 거예요. 꿰매는 거. A stitch in time. 그러니까 적절하게 a stitch. 관사 보이죠? 한 번.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때 한 번 제대로 꿰매는 거예요. 제때에 제대로 한 번 꿰매는 겁니다. 그것이 동사이겠죠? saves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해준다. 구해주다, 덜어주다. 그게 save죠. 구해주다, 덜어주다. 뭐를? 9번. 9번의 snitches. 9번 꿰매야 되는 걸 덜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무슨 말입니까? 제때에 한 번을 제대로 꿰매면 쓸데리 없이 나중에 9번 다시 꿰매야 되는 그런 경우를 덜어준다. 그럴 필요가 없다란 소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A stitch in time saves nine. 유비무환이라고 보통 나와 있죠. 알아두세요. 유비무환이 또 뭔지 모르죠, 우린. 유비, 예비할 때 비자입니다. 이게 있을 유자예요. 그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 이게 없을 무자거든요. 이게 근심할 때 환이에요. 환장하다 할 때 환이라고. 그러면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걱정거리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스타트를 잘 두면 나중에 쓸데리 없이 뭔가 소모되는 그런 거 없잖아. 그 얘기죠. 유비무환. 됐죠? 미리미리 준비해. 그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해두면은 일반적인 현재 시제에 대해서 끝난 것입니다. 현재 시제는 뭐 수일치는 알 거고요. 미래 부사 표현 들어오면 미래처럼 처리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진리, 속담, 격언, 습관, 현재 시제 쓴다라는 것. 이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보자고요. I changed. 내가 변화시켰어. 셀폰을 어제. 즉 폰 바꿨어. 어제에. 이런 부사 표현으로 과거를 써야 된다라는 것.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60번. I will. 보여줄 거야잖아요. 보여줄 거야. 보여줄 거야. 미래잖아요. 누구에게? 너에게죠. 내 새로운 스니커즈를이죠. 이 두 명사 간의 관계가 다르니까 에게를 붙여준 겁니다. 사형식, 오형식 다른 거 기억하시고. 근데 언제? next time, 다음에. 생긴 건 명사지만 부사처럼 처리해야 되겠죠? 다음에. 미래 부사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쓴 겁니다. 됐죠? Mr. Kang taught us social studies last semester. Mr. 강 씨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역시나 에게을 처리가 보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사회 연구를 가르쳐줬다. 언제? 지난 시메스터가 학기거든요. 그럼 지난 학기 생긴 건 명사지만 이거 부사처럼 처리해야겠죠. 부사적 때격. 이제 이 어려운 말도 이제 하도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익숙하겠다. 그럼 지난 시기에 과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each의 과거형인 taught,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teaches, will teach 이렇게 쓰면 돼안돼? 안 된다라는 거죠. 얘 가지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이런 부사 표현 가지고. He will do well. 그는 잘 할 거야. 그는 잘 할 거야. 부사죠. well. 잘 할 거야. 어디에서? 시험에서. 내일. 이 부사 표현 있으니까 얘 쓴 거예요. 내일 시험에서 잘 할 거야. He studied. 왜 내일 잘 할 거야? 공부했거든. hard for it. 열심히 했거든. 과거에. 그거 어렵지 않는 거예요. 시제라는 건 그냥 시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왔다 갔다 잘 머릿속에서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어법상 맞는 거 고르래. 네. 자, 요렇게 현재가 맞냐, 과거가 맞냐, 미래가 맞냐 이렇게 구별하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부사 표현. 적절한 무슨 표현? 부사 표현. 다시 무슨 표현? 부사 표현이 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I take, will take 현재냐 미래냐. take a walk는 이제 산책하는 거죠. 내 공원에서 요즘에 산책한다라는 거죠. 보세요. 솔직히 미래 부사 표현이 있으면 둘 다 정답인 거예요. 근데 these days가 요즘에잖아요. 요즘에라는 부사 표현입니다. 그럼 요즘에라는 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런 습관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 써야겠네 라고 해주는 거라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과거냐 미래냐 부사 표현을 해봐야겠죠. cloudy and partly rainy. 그러니까 cloudy 구름 끼고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next monday라고 쓰니까 이거 미래잖아요. 미래. 다음 월요일에라고 했으니까 미래 써주면 되는 것이고. 과거인지 미래인지 주변 보면 돼요. 숙제를 2시간 전에 했다니까요. 과거죠. finished. 그럼 이 부사 표현 가지고 맞추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게 사실 시험에 있어서 남는 건 요거 하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건 본질적으로 거의 얘네입니다. 시제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렁텅이 빠지는 느낌이지만 시험은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그거 이 형식 저번에 했던 거고요. 자, 이제 현재 진행형하고 미래 진행형 그것까지 우리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끊고 이제 완료형을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럼 현재 진행형이 나타내는 때 의미 나와 있는데 뭐 별거 아니죠. 자, 진행형이라면 어떤 모양이에요? 이게 진행형이죠. 과거, 현재 진행, 다시요.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만 보면 되죠. 과거 진행은 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was ing, were ing 해주면 되고. 현재 진행은 am, is, are ing 해주면 되고. 미래 진행은 will be ing. 뭐 얘가 끝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갈게요. 해석할 때는 당연히 얘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잡아주는 게. He's typing. 그러니까 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에세이를 치고 있는 중이다. 에세이는 여러분들이 수필로만 알고 있는데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에세이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수필을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는 시험은 다 에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작문하는 걸 그냥 에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뭔가 장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장문 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Right now, 지금 그런 중이다. 현재 진행 써야겠죠. 자, 64번은 조금 조심할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삼아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CF 주의할 것 요거부터 봅시다. I usually get up at 6 a.m. 나 요즘에 6시에 일어나. usually get up.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현재.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러하는 것. 그런 습관은 무슨 시제 쓴다고 했어요? 현재. 시제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진리, 속담, 격언 그런 거. 근데 위에 거를 보시면은 I'm getting up at 6 a.m. these days. 그러니까 요즘에 6시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인데 요거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조금 뭔가 장기적인 느낌인 거고 여기서 요즘에 그 얼마 안 됐어 그런 의미잖아요. 요즘엔 6시에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일시적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요. 이 진행형을 쓰게 되면 현재 진행형을 쓰게 되면 뭔가 오래된 습관은 장기적이진 않은 일시적인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고 외우려고 하진 마세요. 알겠죠?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6시에 일어난다라고 이해는 되잖아요. 일시적이고 장기적인 게 솔직히 중요해?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65번. Are you surfing?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가 바뀐 거죠. surf the internet 하면은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걸 surf the internet이라고 표현해요. 너 인터넷 검색하는 중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yes! I'm looking for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현재 진행형 나와 있죠. look for가 찾답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look for가 무엇을 찾다예요. 무엇을 찾다. 나는 looking for information 정보를 찾고 있는 거야.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야. 모든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다고 했죠? 무엇에 대한? 개인 투어. 그러니까 그룹 투어 말고 개인 투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I live in Seoul. 나 서울에 살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 쭉 이렇게 살고 있는 중이야. 이런 말이에요. 어쨌든 살고 있어. 서울에 살지만 I'm living here. I'm living here. 나 여기 부산에서 살 예정이야. 올해. 자, 66번에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올해 이제 살 예정이한데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요거는 외우세요. 비동사가 나와 있고 우리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중요해요. 근데 역시나 미래부사 표현이 나와.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목격한 게 뭐예요? 이 미래부사 표현이 개세죠. 얘가 얼마나 세면 얘 가지고 동사 모양을 맞추는 게 시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와 짱이요. 그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현재 진행형을 썼지만 얘의 의미가 강하겠어요? 아니면 뒤에 있는 얘의 의미가 강하겠어요? 얘가 강해. 얘가 잡아먹어 역시나. 그래서 얘도 미래라고 인식하시는 겁니다. 미래 표현이에요. 미래 표현. 그러니까 현재를 쓰든 이렇게 진행형을 쓰든 미래부사 표현이 나오면 결국 얘가 잡아먹어서 미래라고 인식하거나 할 예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문을 하나 외우세요. I'm moving next week. 이사하다라는 걸 갖다가 move 쓰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다음 주에 이사하고 있는 중이야 아닐 것 같잖아. 다음 주에 미래부사 표현이죠.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야. 나 다음 주에 이사할 예정이야. 확정된 빠꾸 없는 미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예요. 자, 그러면 67번 가보자고. 66번 이해되셨죠? 그럼 67번 갑시다. This day 요즘에죠. 요즘에 비디오 게임이 뭐가 되고 있는 중이야? are becoming 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되고 있대? close가 가까운이잖아. 그럼 가까워지고 있어. 그렇게 변하고 있어. become, come, turn, run, go, get, grow, for. 그리고 시작. become, come, turn, run, go, get, grow, for. 이 형식 동사, become형 동사. 그러니까 게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현실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다. 현실에 근접하고 있는 중이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여기 있습니다. 빠. 현재 진행형은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얘가 개센 거예요. 다 잡아먹어, 뜻을. 미래를 뜻하는 부사구나 부사. 그래서 뭘 나타낸다? 빠꾸 없는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 같은 거.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미래처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다음 be going to 부정사는 뭐 이건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 미래로 알고 있잖아요. will이랑 뭐랑 같다라고 배웠어요. be going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will,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뭐 주어의 결정 의도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68번 보세요. 근데 보니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make a presentation이라고 쓸 때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가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약을 갖다가 약을 먹다라고 표현하죠. 약을 먹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먹다라고 쓰는 게 그냥 한국인의 입장에선 관용, 습관적으로 사용, 관용, 착하다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노미마스, 이게 마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마십니다. 이 마시다라는 말을 써요. 약을 갖다가 마신다라는 말을 쓴다고. 걔는 그게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영어는 뭘 쓰냐? eat 안 써요. take 씁니다. take a medicine. 이게 약을 취하다, 약 먹다예요. 걔네는 take a medicine 쓰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석할 때는 약을 먹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석하니까. 지금 너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 make a presentation이라고 할 때 이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다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이 발표거든요. PPT라고 하잖아. 발표하다가 make a presentation입니다. 발표하다가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가 make a presentation입니다. 알겠죠? 뭔가 PPT 작업하다가 아니에요. 발표하다가 make a presentation이에요. 그럼 여기 어떻게 읽어야 돼요? I'm making. 뒤에 금요일에 미래부사 표현 나와 있죠? 그럼 금요일에 나중에 미래잖아요. 미래에 요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야. 확정된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처럼 해석해야겠죠. 발표할 예정이야. 그녀가 뭐뭐 할 거야 그 말이죠. Give me a ride. Give somebody a ride. 사형식이죠. 나에게 라이드를 줄 거야 그 말은 나 태워다 줄 거야 그 말이야. 나에게 라이드를 줄 거야 그 말은 나 태워다 줄 거야 그 말. She's gonna give me a ride. 나 태워다 줄 거야. 어디로? 역까지, 역으로 태워다 줄 거야 그 말입니다. I'm leaving on vacation next week. 아우, 빡 미래 표현. 딱딱딱딱 금방 하는 거지. We are leaving on vacation. 그러니까 휴가 떠날 예정이다. 이렇게 미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미래 부사 표현이 있으니까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확정된 빠꾸 없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Are you busy this evening? 너 evening 저녁에 바빠? Yes, I'm gonna see Jennifer. I'm gonna see. 이거 대신에 그냥 will see 해도 이해 되잖아요. 제니퍼 볼 거라고. 밑줄 친 부분이 나타내는 게 뭐냐를 고르래요. 네.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 It's raining outside. 비 오고 있는 중이야. 뭐 미래부사 표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현재죠. Anne is coming. Anne이 뭐 오고 있는 중이단가? 아직은 몰라. 뒤에 읽어봐야 돼. Anne is coming to my home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가 뭡니까? 이게 내일 모레죠.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게 내일 모레예요. 그냥 내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 미래부사 표현이 있으니까 이건 오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올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빠꾸 없는 확정된 미래.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재 진행형 모양에서 우리가 알아둘 건 딱 하나네. 추가될 건 뭐야? 미래부사 표현 있으면 이거 그냥 빠꾸 없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I'm moving next month. 이거 한 문장 외워두라니까요. 그럼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헷갈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해보세요. 영어 문장을. 그게 좀 더 여러분들의 숙달도를 높일 겁니다. 자, 과거 진행, 미래 진행까지 갑니다.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은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I was taking an online class. 내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 중.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중이다잖아요. 이게 현재잖아. 과거형은 중이었다. 미래는 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거, 미래. 그죠? 그럼 중이었다. 시험 보는 중이었다. 온라인 클래스를. At that time. 그 당시에. 이게 과거부사 표현이죠. 과거부사 표현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과거 쓴 거라고. 아무렇지 않죠. She will be taking an exam. She will be. 미래죠? 그는 시험을 칠 거라고요. At this time. 이때에. 내일 이때에. 그 말이니까 내일 이때쯤에. 내일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때쯤에. 내일 at this time tomorrow. 이때쯤에. 어쨌든 미래부사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준 겁니다. 얘 가지고 이거 맞추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부사 표현이 겁나게 중요한 거요. What were students doing? 의문사. 지금 문이니 여러분 혹시나 의문사하고 의문문 헷갈리는 거 아니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의문사라는 글자예요. 근데 의문문은 뭐예요? 주어 동사 들어간 문장이라고요. 그래서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문장이네. 이 말 이해되셔야 됩니다.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 문장이네.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what were the students doing? 주어 동사 이렇게 의문문이니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학생들이 what were students doing? 이게 뭐 하고 있었냐는 거죠. 과거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냐? What were the students doing? 주어링 동안이니까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 잡아야겠죠? 런치 브레이크. 그러니까 점심시간 휴식. 그거는 동안에 학생들 뭐 하고 있었냐? I will be sitting on plane this time next week. I will be sitting. 나 앉아 있을 거야 그 말이죠. 앉아 있을 거야 아마. 앉아 있는 중일 거야. 앉아 있는 중일 거야. On a plane.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언제? 이때쯤인데 다음 주 이때쯤에. 아까 전이랑 뭔가 형태가 비슷하죠? 내일 이때쯤, 다음 주 이때쯤, 3년 후 이때쯤, 약간 이런 느낌. 그거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 나타내는군요. This time next week. 다음 주 이때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완료까지 공부를 했고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합시다. 자, 우리 시제라는 건 시간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사와 시간 부사 표현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시간 부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지금까지 정리가 됐을 거예요. 종류가 어떻게 되냐는 거였고요. 종류는 크게 일반 시제와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일반 시제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만 배울 거예요. 이 책에선. 하지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형태는 알아두시고 진행 시제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시제 다 있습니다. 6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총 12시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정된 것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하고 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뭔가 대단한 게 없었어요. 근데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할 게 뭐였습니까? 현재 시제에서 자, 현재 시제가 있는데 미래부사 표현이 있으면 이 미래부사 표현이 잡아먹었죠? 미래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관,
진리, 격언, 속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 현재 시제를 써주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역시나 과거 진행하고 다시요. 완료는 안 했으니까 넘어가시고 진행을 했는데 과거 진행하고 미래 진행은 뭐 어려운 게 없었죠. 근데 현재 진행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역시나 미래부사 표현이 있으면은 얘가 잡아먹느라 빠꾸 없는 미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어허. 그래서 여기까지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딱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 뭐지 이렇게. 요 정도만 하세요. 요 정도만. 이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시고 현재 완료를 공부할 텐데 여기서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없는 말이니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반드시 철저하게 2.9 공부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